네, 2024년 12월 22일 밤입니다. 이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위가 과거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팝을 부르는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서 놀이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민노총 등의 과격 시위파가 있습니다. 앞에는 여성, 뒤에는 직업적인 혁명가. 이 둘이 결합된 시위,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해야 되는 경찰은 지금 수뇌부가 내란 동조자로 지금 체포돼 있죠. 이러니까 경찰은 지휘체제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 새롭게 변한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세상을 따라다녀 봤는데 세상 변화 따라다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항상 저도 저희 인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다가 헛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시위 현장에 가보면은 이 30대로 보이는, 40대로 보이는 이런 건장한 남성들이 도대체 저 친구들은 생업이 뭐길래 저렇게 시위를 할까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시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굉장히 많은 맹원비를 받으니까 그 맹원비를 봉급으로 받으면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직업혁명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 강성으로 갈수록 오히려 시민사회는 저거 뭐지? 하고 자꾸 멀어져 왔죠. 또 그들이 북한하고 유착됐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또 국민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위는 다른 양상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흥미롭게 보도했는데 애니메이션 동호회 일본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저희 딸도 어릴 때 아주 재패니메이션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들이 같이 동호인들과 같이 시위 깃발을 만들고 소품을 만들어서 시위에 참가하는 겁니다. 재팬 애니메이션에 빠진 친구들은 일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모양으로 막 이렇게 코스프레라 그래서 뭐 만화 같은 옷을 입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가끔 보게 되면 좀 너무 생뚱맞죠. 근데 그런 차림을 하고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또 공부 스트레스가 있는 여성,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다 보면 사실 20대 후반에 공부하다 보면 지겹죠. 아유, 저도 뭐 글 쓰는 직업 평생 해봤지만 참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글 쓸 때. 논문 쓰기 싫으니까 나의 논문은 너의 탄핵. 윤석열 탄핵이 나의 논문이다. 이런 툴로 깃발을 만들어서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이 프로모션 회사에서 아이돌 불러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막 물총 쏘고 막 노래 부르고 뭐 광란에 떼창을 하죠. 막 응원봉 흔들고 막 이런 거. 이런 응원봉들을 한번 쓰고 나면은 그 가수의 팬들은 간직하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는 전국 고양이 노동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연맹,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수족냉증 연합, 직장인 점심 메뉴 추천조합,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등 이렇게 동호인 단체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동호인들을 하는 주력 세력이 20, 30대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발랄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탄핵은 같은 주장인데 이 논리적인 건 없어요. 과거 운동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느낌으로 잡아서 시위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한 동호단체 소속이고 자기는 이런 노래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주술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젊은 여성들이 언제 시위에 참여했습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여학생들도 대부분은 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발걸음도 느리고 뭐 던지는 힘도 딸리니까 앞에 서지 못하죠. 근처에 있는 이화여대 정문에 가서 시위하는 거 보니까
여학생들의 시위는 힘이 없더만요. 뭐 경찰이 와르르 달려들면은 금방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이대 축제 때는 고대생들이 많이 가서 같이 뭐 시위를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과격 시위가 대한민국이 계속 성숙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위 자체가 안전해지니까 이제 이걸 놀이로 보고 그 노리면서 자기의 어떤 불만을 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있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나오면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재미가 강조되는, 그래서 여성 팬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시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은 여성들이 그 아이돌 운동장 빌려서 물총쇼 할 때, 흠뻑쇼 할 때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그리고 프로야구장 가서, 프로농구장 가서, 프로배구장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생겼는 이제 시위에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은 운동권 노래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모든 매체는 이들을 찍어대죠. 그런데 그 뒤에는 초광경 혁명가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까지, 용산까지 밀고 갔던 전농, 민노총 이런 단체들은 직업 운동권들이 포진한대죠. 옛날에는 명문대학 운동권들이 갔지만 그들이 빠지고 이제 그 세계에서 큰, 예를 들면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직업 혁명가다 보니까 30대, 40대, 많으면 50대까지 세칭 아재들인데 그들이 이제 시위를 꾸립니다. 근데 이들도 평생 시위만 해왔기 때문에 트랙터를 몰고 가서 대통령 관저로 가자, 이런 이제 발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위 현장 가보면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뭐 온갖 이렇게 비난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이들이 돈과 이 논리를 가진 이들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앞에는 뭐라 그럴까, 이 젊은 여성들이 각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공감을 하면서 시위에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시위가 끝나고 나면 이 혁명가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온 차가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를 차에 싣고 철수를 하는데 이 젊은 여성들은 지하철역을 폐쇄하면 걸어서 그냥 즐겁게 집으로 갑니다. 1987년이죠. 그때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유신헌 선포하면서부터 대통령 선거를 직접 못하다가, 전두환 때도 못하다가 드디어 직접 선거를 합니다. 1로 3기비 맞붙었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유세를 가지면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때는 여의도에 지하철역이 없었어요. 버스도 너무 많이 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마포대교나 이런 한강의 다리를 통해서 걸어오는 게 큰 뉴스 사진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참가했던 젊은 여성들이, 또 남성도 일부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걸 걸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놀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 직업적 운동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비주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류입니다. 아까 그 젊은 여성들은 이재명 정도는 알아도 많은 보수 인사들이 싫어하는 정청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그런 여성들이 다수인데, 이 50대, 40대 이런 직업 운동권들은 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고집으로도 딱딱 뭉쳐있죠. 그러니까 트랙터를 몰고 와서 28시간, 만 하루 이상을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또 필요하면은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과 붙게 되면은 경찰은 밀리죠. 경찰은 뭐 버스 외에는 지금 뭐 페퍼포크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지 못하니까 버스로 대응하다 보니까 경찰이 밀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이 구속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태령에서 트랙터 시위대를 열어준 것도 서울경찰청장 대행이 민주당 의원이 오고 누가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의견을 들어서 열어주는 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수권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대통령이 통수권자고 총리는 통수권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걸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군령 군정권을 다진 통수권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복 입은 사람들은 둘러 쪼개서 합참의장은 군령권, 총장은 군정권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수권자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통수권 외에도 모든 문제를 봐야 되는데 통수권만으로 전문으로 봐주는 장관이 없어요. 물론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대행은 제대로 못하죠. 경찰청에서도 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아웃돼 있기 때문에 대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또 경찰청 위에 있는 행안부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총한방 맞지 않고 대통령,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뭐 줄줄이 해서 지금 쫙 다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냥 인민군이 와서 주워 먹으면 돼요. 근데 저력 있는 국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올 뿐이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시위를 즐기는 문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직적인 이 혁명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보내야 자기들이 혁명 달성에 접근하는 거고, 또 윤 대통령 정부가 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탄압일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다고 보죠. 그래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한이 있으니까 더 덤빌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막아야 하는 경찰은 무너졌고 군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한도수 총리 권한대행을 놓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라 하고 굉장히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글쎄요, 이렇게 정부를 능멸하는 세력을 빼트공이라 본다면 빼트공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고, 그 빼트공의 초청으로 월맹군이 내려오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50만 대군이고 15만 경찰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지휘부 몇 사람 탁 잡으니까 끝이에요. 지금 시니어 암이라고 제 또래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군도 갈 수 없고 민방위도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해서 훈련받고 있다는데, 그 친구들이 인민군 내려오면 싸울 수나 있겠어요? 현역 군인들은 어차피 안 싸울 거고. 그런 지경이 돼 있는 겁니다. K-팝 부르는 20대 여성이 떼창을 부르는 시위. 근데 그 뒤에는 직업혁명가인 민노총, 전농 등이 숨어 있다. 대한민국은 베트공에 의해서 붕괴되는 베트남처럼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위를 막아야 하는, 또 안보를 해야 되는 조직은 수뇌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자기 주권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자기 주권의식,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당신보다 못한 이의 지배를 받게 된다. inferior, 당신보다 후진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공화국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 정치 골치 아파, 내 거나 할게 무관심 하는 순간에 아주 후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돌프 폰 예링이란 독일의 헌법학자는 법을 이렇게 정의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법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지키지 않고 그걸 방기하고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참정권으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부가 위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난 몰라. 이 무관심을 갖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의 주권은, 그리고 결국은 나보다 못한 이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됩니다. 이제는 이 주권 의식을 갖고요. 정치는 계속 참여합니다. 아무리 내가 뽑은 사람이 못하더라도 자업자득하고 내버려두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더 나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내 나라 문제에 당장 위협은 없지만 장차 위협이 올 것 같으면 그 문제에 개입하라. 인게이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입하게 되면 고달퍼지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저 국제정치 충격파가 나한테 오는 순간에 나는 폭파당한다 이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랑 무관해 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우리가 크게 다치니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대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생존하는 거거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은 당장은 내가 안 죽지만 결론은 내 후손이 다 죽는구나.
하고 주권, 이 참여입니다. 주권자가 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 나면은 내가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를 운영하러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국방을 하는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의 통수권하고 그리고 치안권 이게 다 무너져 갔기 때문에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같은 주권자라도 20대, 30대 젊은 여성들보다는 사회 경륜이 많은 여러분들이 나서야 그 뒤에서 춤추는 이들을 조종하는 직업혁명가들을 맞상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